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원래 성당고사는 이렇게 하고 일본 운동을 삼성을 해줘요? 일본어로 삼사번. 왜 성당고사 해요? 서로. 이거 양반들이 광주가 또 있으니. 광주 뭐가 저 되나? 아침에 했지. 아침에 같이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여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 이제 유세장이 MBA 좋아가지고 MBA 좋아가지고 유세장에? 예. 시군도 간다는 거 제일 많이 이거 좀 잡을까요? 지금 사람 많이 모이는데 저는 마지막 때문에 갔는데 거물들이 온다고 하니까 마지막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유세된 결혼이 물론 시간 좀 보내세요. 바로 우리 명령을 다 신혼기 조장님 그다음에 충분히 공무선대위원장 이상훈과 서울시 전략부지사 두 분 모시고 바로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언론위원회 말씀드리고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우리 김원기 의장 멘트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청세기 한국 선대위원장 김동현 선대위원장 말씀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언론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고 답하는 순서로 오늘 시작하는 거죠. 후보가 말씀을 해주시면 후보는 아주 그 그다음에 전력도 우리 지사 후보님에 대한 말씀과 마지막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상 의원님의 정리 말씀으로 오늘 회사에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먼저 우리 전력 정치 과목이시죠? 그다음에 정치 법무실 김원 의장님 오늘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나는 좀 그 인사만 일어서고 많이 앉았어요.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귀하는 것은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6시 반이면 우리가 식사가 해야 될 텐데, 나도
이 옛날 생각에 우리 선대위원장 두 분이 계셔서 기자들도 선대위원장은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식사라도 이렇게 혼자 먹는 취지로 여러분들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언론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선거법상 당 대표는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선대위원장은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참 어색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과일만 몇 종 넣고 이렇게 특별하게 좋습니다. 말씀을 하게 돼서 대단히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앉아서 맨날 하겠습니다. 오늘 그 현역 의원들이 아니고 우리 당에서 나는 원로라고 할 수 있고 이분들은 아직 현역 우리 지도자니까 원로라는 말을 거기에 적어보지 않은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추선을 해서 정세균, 정동영 두 분을 식사 초대를 해서 같이 대화를 기회를 가졌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두 분은 우리 전라북도가 배출한 정치 지도자들인데 어쩌다 보니까 전라북도를 떠나 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도 가장 많고 또 책임도 있는 그런 두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정치의 흐름이 크게 바뀐 결정적인 시기인데 이때 그 두 분들이 완전히 지금까지도 화합을 잘 했지만은 더 화합을 하고 더 힘을 모으고 하던 것이 우리 전라북도 우리 야당을 염려하는 모든 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또 이 전라북도 민심을 일으키고 단결시키는데 두 분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치 않을까 해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지금 육사 지방선거가 고비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좀 소원을 했던 점도 있고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민주당의 원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여기 송하진 도지사 후보가 계십니다만 송하진 도지사 후보님을 비롯해서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심 세력이 되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전체를 이제 뒤바꾸고 또 해나가는 힘을 전라북도에서 좀 크게 밀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두 분 또 송하진 후보께서 하시겠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이 계시면 질문을 하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의장님 이런 말씀 있으셨고요. 이제 지방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세월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 전 애쓰 가운데서 굉장히 차분한 선거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최선의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시고 이번 선대를 총괄하시면서 이번 필승 전략을 좀 보고 계신 우리 정세균 공동 선대님. 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에 오면 항상 푸근한데 오늘 또 푸근한 마음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정치인이 누구냐? 그럼 아마 1번은 우리 정동영 위원장이시고 2번은 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1, 2번이 좀 바뀌네. 우리 두 사람은 도민들로부터 20년까지 이야기하면 나도 사랑을 받았는데 이장님은 저희들 이제 전때이시고 우리 김원기 회장님이 사랑을 받으시고 정준환 선배가 사랑을 받으시고 정동영 정세균이 이렇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함에 있어서나 또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성과를 낸 점에 있어서는 아마 도민들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정동영 위원장님이나 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일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전라북도 정치가 살아나야 되고 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성과를 낸 책무가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절실한 것이 서로 힘을 모으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꿈나무로 자라고 있는 전라북도 정치인들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통합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김원기 회장님께서 그런 도민들의 뜻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와 정동영 위원장님을 이렇게 불러서 자네들 좀 더 힘을 모아서 잘 하게 그런 말씀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의장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신문에 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이상한 관계는 아닌데 그러나 도민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힘을 합치고 도민의 뜻을 잘 받드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의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수권정당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 과정도 그렇고 또 최근에 공천 과정 등에서 도민들의 걱정이 많으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도 부족했던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과 또 선거에 승리함으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점 이런 등등의 노력이 절실하지 않은가. 그래야만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정당으로 잘 만들어 나가고 또 이번 6.4 지방선거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있을 여러 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런
새정치민주연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잡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노력을 할 것이고 저와 정동영 위원장은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음을 써가는 그런 좋은 동지로서의 우리들의 본래 모습을 잘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 그런 저희들에게 과거에 보내주셨던 것과 같은 큰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 송하진 도지사 후보께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랑스러운 도지사 후보로 되셨는데 당선이 확실히 시켜주시겠지만 좀 많은 표를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각 시군의 시장 군수, 또 도의원, 시군의원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에게 큰 사랑을 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제대로 당을 건설하고 수권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다시 한번 보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6사 선거는 이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요. 꼭 승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2016년 총선 승리와 2017년 정권교체를 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요. 이 중요한 선거를 지금 이기고 계십니다. 2007년도 우리 집권여당의 대통령이 오셨고요. 이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 선거를 열심히 이끌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압승을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정동영 위원장님의 소감 말씀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원기 의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야당의 중심이 전북이다 하는 것을 전북 도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 그러니까 김원기 의장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소석 이철선 선생으로 올라가면 조한백 선생, 윤재주 선생, 박관주 선생, 인천 김정수 선생으로 전라북도 매기 60년 전통의 민주당의 본거지 이런 말씀처럼 본산이었다. 어쨌든 의장님을 모시고 정세균 위원장, 정동영 이렇게 어쨌든 중앙당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께 전북이 죽지 않았다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하진 지사의 당선은 확정된 것이지만 확실한 것이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송하진 지사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에 대한 투표와 지지를 정권교체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국민들께 호소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은 우리에게 하늘이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새정치국민회의가 집권했고 김대중 후보 또 민주당을 좀 키워서 그때 새천년 민주당으로 키웠는데 노무현 후보가 또 새천년 새자를 달고 집권했고 그래서 아마 새누리가 바꾼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또 새자를 달았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집권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 시대의 중심은 전라북도다. 아무튼 2017년에 누가 후보가 되든 2017년은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용할 것이고 또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전라북도가 그 정권의 김영기 의장님을 필두해서 중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가 능력이 출중하지만 그러나 야당 도지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당이 돼가지고 우리 송하진 지사 시절에 여당 도지사를 만들어서 함께 전북도민들께 아니 정권 10년 잡았는데 뭐 달라진 게 없다 뭐 그런 이 불만을 일소하는 계기로 전북의 운명을 바꾸고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 새정치민주연합 집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하진 전임 지사들께서도 다 열심히 당을 도와주셨지만 전임 지사님들보다 2배, 5배, 10배 더 당의 파견관으로서 당의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데 일면으로는 행정의 수장이지만 일면으로는 당원으로서 또 당이 만들어낸 지사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맨 선봉에 서서 이 새정치민주연합 여당 시대를 맨 선봉이 돼서 여는 그런 지사가 되어주신 것으로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도민들께서 공통 분모 모두가 다 염원하는 것이 정권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정도의 당 갖고는 정권 달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을 확실하게 개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새정치국민회의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때에 비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합지졸입니다. 새정치국민회의가 집권했을 때 그 열정과 그 악조건 속에서도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한정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개조해내는 노력을 의장님 모시고 정세균 위원장과 제가 책임지고 해낼 것이고 그리고 송하진 지사께서는 전라북도를 봐라. 정권을 한번 바뀔만 하지 않냐. 대한민국을 전라북도같이 만들겠다. 이런 모델을 지방자치의 모델을 전라북도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또 그럴 경륜과 또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와 함께 그냥 전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북을 거점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자리라고 감사합니다. 말씀 잘 고맙고요.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의 중심이었던 지금 전라북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육사 지방선거를 이끌고 계시고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한 모두를 만들고 있는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 후보님의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전라북도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당의 원로 전 의장님이신 김원기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정세균 대표님, 우리 정동영 당의장님, 지금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직접 당무를 해주셔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저는 아직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라는 짐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그 짐은 혼자 드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힘으로, 성원으로, 협조로, 그리고 질책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를 거둬서 이후에
다가오는 정치 일정에도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앞장서겠다 다짐의 말씀 함께 드리고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 끝까지 아낌없는 성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범인을 향한 마음으로 끝까지 성심성의껏 선거에 임해서 반드시 전라북도의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전주에 오셔서 힘을 주신 이 세 분 당의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 기자가 어른이라고 했는데 저건 친구니까 어른. 근데 그 말씀 첨언하면 전주에 딱 전라북도에 들어서면 우리 송 지사님의 선친께서 쓰신 호남 제일문 딱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송 지사께서 정말 호남 제1번지가 전북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우리 김원기 회장님 모시고 우리 정세균 위원장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1번지는 전라북도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건설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고 어떤 대한민국 정치의 큰 감목이신 세 분께 한 자리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한 자리 같이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언론 여러분들의 질문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우리 언론 여러분들의 질문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아마도 좀 잘 모르실 분도 있으니까 질문 시에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는 소속사하고 이름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민 대기자께서. 정부일보 박영민 기자입니다. 정 의원님 몇 번 내려오셨으니까 지금 선거 기간에 오셨으니까 내려오셔서 요새 다니시고 하시면서 느끼시는 민심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국의 민심이 어떻다고 보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씩 민심이 어떤지 아니 두 분이 말씀하시도록. 아니 오래간만에 오셨잖아요. 아니, 주로 돌아다니시는 건 선대위원장들께서 돌아다니셨고 나는 고문만 하니까 선대위원장들이 먼저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셨나요? 오늘 처음 내려왔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또 뭐 적한 뉴스 들으니까 총리 지명자가 낙마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권이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바닥을 내고 있지 않은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가 소열 1번에서 10번까지 중에 9명을 특정 지역이 독식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언제 이승만 정권 이후에 있었던가. 여기 우리가 전북도민들이 아예 체념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인사 참사를 부르는 그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북도민들의 그 심저에 있는 말없는 분노가 결국은 출구는 정권 교체밖에 없다. 거기에 꽂혀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완전한 후보를 우리가 다 공천하고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강세인 우리 어디 언론 보도들 보면 되게 뭐 2번 후보들이 강세인데 그것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거기에 실려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 정부에 대한 비판 이건 뭐 식상한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이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이든 지지 안 했던 사람이든 각성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뀌어질 때 대안은 새정치민주연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 또 썩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어서 그 민심은 똑똑하게 해서 정권 개최 좀 하시오. 이 말 속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들은 말을 요약하면 야당이 좀 똑똑하게 해서 정권 교체하시오. 이게 민심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뭐 저는 정부의 같은 옛날 우리가 한참 수할 때처럼 아주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시고 또 분위기도 그냥 아주 열기가 있어서 역시 우리 전라북도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전주에 와보니까 뭐 막 무서워서 후보들이 그냥 난리치고만 질서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전라북도의 중심이 전주인데 전주가 좀 분위기가 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제 뭐 김동영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하고 대부분 소리합니다만 아직도 지난번 대선 패배에서 힐링이 제대로 다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은 힐링을 더 필요로 한다. 도대체 그럼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당을 건설하는 일이 아마 그 기본이 될 것이고, 동시에 저는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 호남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승리하지 못한 거 해서 우리 세력이 오랫동안, 국민주당 세력이 오랫동안 표처리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 옛날의 그 대전을 회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표처리를 계속 맡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호남 말고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아마 그것이 우리 도민들을 힐링하는 가장 적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 좋은 성과를 내서 다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도민들에게 드리는 것이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아직도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건설 중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정당을 하루빨리 완결해서 좀 진영을 갖추는 노력이 절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만 거기다 붙인다면 다 같은 얘기지만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 보다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지지도를 보면은 서울, 수도권 대부분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앞서고 있고, 강원도 할 것 없이 다 오고, 다만 이제 한 몇 간데 영남 지역하고 제주도나 또 딴 데 한두 개 지역
거기에서는 이제 지금 여당이 앞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당 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많이 향상되지 않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로서는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보다는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공약이랄지가 조금은 나서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했는데,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이명박 정권보다 더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슬슬 느끼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토대를 완전히 허물어버린다든지, 이 정치 흐름이라고 할까, 이것을 완전히 과거의 유신 독재 시대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역사를 이렇게 흐름을 거꾸로 나가는 이런 현상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절실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을 바꿀 세력은 새정치민주연합밖에 없는데, 옛날 우리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온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했던, 섭섭하게 했던 그런 것을 이제 아직 완전히 씻어낼 수 없이 응어리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 그것이 지금 민심이고, 특히 우리 민주 세력을 키웠던 본거지라고 하는 우리 호남 전북, 이런 데일수록 그것이 이제 더 절실한 그런 상황에 이제 민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이 무도한 정권을 이제, 나는 무도하다는 표현을 잘 써요. 지금 박근혜 정권을 보면 이게 참 무도한 정권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참 무도한 정권이다. 이제 뭔 짓을 어떻게 하는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이 정권이다 생각하는데, 국민들도 그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여기 두 현역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전체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절실한 국민의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고 해서는 먼저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지방자치 선거 같아요. 지방자치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하지만은, 이번 6.4 지방선거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새로 바꾸는, 이게 출발이 되는 엄청나게 이 역사적인 고비가 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봐도 다소가 아니고 상당히 섭섭이 있고 좀 응어리가 풀리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새로운 역사를 주도해야 될 유일한 대체 세력이라고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니까, 송하진 후보를 비롯해서 이제 지금 각급 단체장이나 도의원, 시군의원으로 출마한 이분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좀 그런 점에서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어서 이 힘을 우리가 받아서
주도적으로 이런 그 흐름을 우리가 이 전라북도 출신 모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 나는 이 고비가 아주 성공적인 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낸 출발점이 이번 6.4 선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부모님들을 바뀌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항상 오실 때마다 저희 환영을 하고요.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선거 때마다 야당에서 공개하고 봤는데 이번에는 또 새누리하고 진보 정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무슨 목소리냐면 그동안에 뭐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도 이 지역발전의 어떤 지역적인 경제적 성장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 후보님하고 여기 계신 우리 이상훈 의원이 계시니까 또 최근에 국회의원분들의 또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과적인 측면에서 좀 각오 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네, 두 분이 한번 그 성과를 올리고 싶어서 출마한 겁니다. 조건으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집권당이 아닌 상태에서 힘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그 힘을 통해서 밑에서 아래로 하향식만을 기대하지 마라. 이제는 상향식 시대다. 오히려 내발적 발전 시스템, 작동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시대적 감각으로 좀 어느 정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힘이 작용이 안 되는 것을 끝까지 힘만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연히 그 힘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건 우리 대통령 선거 때에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갑니다. 가지만 아닌 경우에도 힘을 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건 내발적 발전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 저는 이제 가끔 예를 들지만 탄소 산업을 예를 듭니다. 중앙에서 별로 관심 안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과 기술개발 성공해서 기업이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옵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역수로 일을 한 거지만 그래도 그것도 힘이 또 다른 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끊임없이 가야 된다. 근데 제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대단한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세기 이 시대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전라북도민 같은 감성어 소유자의 정서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야만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그냥 달린 거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덩달아서 그냥 간 거죠. 아우 자랑하고 있죠.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만 가서 결국 얻어진 것은 오늘날의 이와 같은 사태가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속도에 바로 시대적 흐름 속에서의 속도가 맞춰져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21세기 이후에는 오히려 저는 더 우리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그냥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고도산업사회의 폐해들, 환경 파괴되고 오염되고 인간성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죠. 엄청난 재해 재난이 대규모화, 다양화, 보편화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막아야 하냐면 인간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는 특별하게 많은 정책적 아이템들을 도출해 가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분은 또 다른 힘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를 발전시켜 나간다. 너무 거기에 서글거거나 서둘러서도 안 되지 않고 오히려 21세기 이후에는 우리가 오히려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전라북도가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오늘은 추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발전 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기 김원기 의장님이 19대 때 제 고문이어가지고요. 정치적인 멘토이자 스승인데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보고 좀 자리를 어레인지 해달라 해서 했지 제가 여기 이 일자리는 아닌데 또 저한테 또 질문을까지 하시니까 좀 난감합니다. 간단히 이왕 나왔으니 지금 박기용 기자님이 그 질문 때문에 오늘 김원기 의장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송하진 후보님 잘 하셨고요. 그리고 GRDP가 전라북도가 전국 최하위죠. 꼴등이죠. 그러니까 이걸 송하진 지사님이 되시면 그걸 이끌어내겠다. 그런데 혼자 개인기만으로 안 되니까 민주당의 중심에 전라북도가 있었는데 지금 변방으로 전락해 있는 이 시점에 김원기 의장님이 정세균 대표님과 정동영 의장님이 도민의 뜻을 받들어 서로 존중하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힘을 모아 변방의 중심으로 가야 새정치 민주연합에 살고 또 그 흥김이 전라북도로 내려오고 그리고 또 송하진 지사님 되시면 중앙당과 도가 이렇게 힘을 똘똘 뭉치면은 이 전라북도가 발전할 것이다. 그런 방안을 만드는 자리를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아까 내생적 발전 모델이죠. 그 부분을 송하진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주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탄소 산업을 이제 예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새만금이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새만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기초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항만이 있죠. 지금 그게 2020년에 이제 1차 운동이 되는데 그게 유일하게 서해안에서 큰 크루즈나 컨테이너선이 바로 조수간만을 들어가고 15m, 20m니까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정부에서 2020년까지 인천공항에서 그 서해철도 그리고 장항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새만금 신항만으로 이어는 그 철도를 더 해가지고 익산까지 가는 그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신항만, 철도, 또 공항이 그 송하진 후보께서 국제공항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되면 항만과 철도, 공항이 있으면 그야말로 새만금은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그 물류 중심이 되는 그런 아주 기업 환경이 좋은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까 내생적 발전 모델이 중요한데요.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가지고 온 건 대기업 100개 이상을 가지고 온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00조 되는데 한 2천 정도가 될 건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SK텔레콤 하나지식부터 해가지고 일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2천 정도 가면 계속 영원히 일대 주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벌 3세 체제로 가면 지분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일대 주주가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 할 때 대표이사 선임이나 투자할 때 이 전북에 와서 돈만 가져가려는 게 아니고 자기 회사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기금운용본부에 온 그 식구들이 전북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그런 토양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이왕이면 새만금에 투자해라. 그리고 공장을 유치해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그게 내생적 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공공기관 64개 중에 56개가 광주, 광역시로 다 뺏겼는데 효율성이라는 이유로요. 그
그런데 최초로 JB지주가 광주은행을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처음으로 민간이 광주은행을 갖다가 전라북도로 가져오는 그런 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굉장히 이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4년 전부터 저도 그 준비를 하고 김한 회장 후보를 마쳤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혁신도에서 오기 때문에 시너지가 난다. 광주은행도 좋다. 이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금운용본부와 JB지주가 배당을 일부를 한 50%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도와 시와 군과 기금운용본부와 그 JB지주가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내생적 발전 모델을 그 기업이나 이런 산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이게 그 전라북도의 가장 큰 내생적 발전 모델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는데요. 이런 것들조차도 중앙당에는 정세균 대표님과 정동영 의장님이 합심하여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 김영규 의장님이 멘토로서 잘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송하진 지사님이 중앙당 협조하여 이런 내생적 발전을 잘 끌고 가면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정치 시민들이 그 뜻을 잘 받들면 그야말로 전라북도가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정동훈 기자님 정세균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기대, 발전, 효과를 뽐낸 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달성하고 고백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원 기사님 계속 얘기했지만 전라북도가 계속해서 전남 광주에 계속 돼가고 있어요. 정치, 경제도 전북은행이 하나 해보자마자 계속돼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책임이 하고 있지 않나 봐요. 특히 이제 정치 쪽 보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애석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요. 두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서도 정치권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선거 이후에 어떤 역할이 가능한 것인지. 두 분 광주 전남과 정치신대는 이제 요 근래에 들어와서 계속 그 논란이 되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하나로 봐도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지역 발전 전략을 할 때 우리는 하나고 저쪽은 두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이 나누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여건 하에서도 우리가 우리 몫을 잘 찾고 더 키워나가는 노력은 절실하다 그런 것이지. 그것을 광주 전남과 전북을 차별화하거나 나누는 데서 문제를 찾거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라고 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으로야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못 내서 그렇지 항상 당의 중심이었죠.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김대중 총재 이후에는 지금 뭐 당을 전라북도에서 구조적으로 또 국회에서의 역할도 전라북도 정치 역할을 해왔는데 19대 들어와서는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지금 우리 꿈나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잠시만 지나면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심 세력은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될 것이다. 낙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새로 이제 19대에 들어온 우리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언론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그 전라북도 인재들을 키우던 심정으로 우리들을 잘 키워주시면 틀림없이 국민들의 대우가 될 것이다. 네, 정세균 위원장 말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붙여서 내발적, 내생적 발전론 논문이 나왔는데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고 총선거가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게 지방선거고 지방정부잖아요. 지금 광역 단위로 보면 어쨌든 지방자치 20년 지난 중에 서울 박원순을 봐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렇듯이 이제 송하진 지사 시대에 자 전라북도 송하진을 봐라 이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송 지사의 큰 이제 소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도와서 만들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10대 공약, 10대 정책 이건 당의 정강 정책으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강제성도 있습니다. 우리 단체장을 당선시켜주면 중앙당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하겠소. 그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도립 의료원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한나라당 지사 같은 경우는 그걸 폐지했잖아요. 자, 지금 전라북도 의료원 문제 같은 게 있는데 모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에 시립의료원을 최근에 개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개원했는데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시립병원을 서울 시민들이 외면했는데 그 병원은 지금 줄을 서 있어요. 대기자가 수백 명이고 그리고 보호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간호사 좋은 일자리가 또 몇백 개가 창출이 되고 자부심이 굉장히 그 병원 직원들도 의사 의료진이 높고 또 환자들은 거기 그 가족들이 매여 있을 필요 없으니까 가서 일자리 가서 일할 수 있고 일석삼조 4조 그런 모델이 나와 있고 경남 같은 데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송하진 도지사 시대에 예를 들어서 봐라 박원순 모델만 들모 있게 아니라 전라북도를 봐라 이렇게 모범적으로 그게 10대 정책 목표의 두 번째인가 들어 있습니다. 정강 정책 당이 제시한 또 생활 도청이나 시청 기초단체장들이 발주하는 납품이나 용역 서비스 업체는 생활임금을 주라.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라 하겠다. 이런 게 10대 공약으로 돼 있고 이것을 민주당이 집권한 광역단체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자 2017년에 보시오 전라북도를 봐라 서울시를 봐라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이제 모델인데 이제 송 지사를 앞세워서 그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우리가 목격했던 결국은 세월호 참사로 귀결되는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돈 물질 만능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이어서 업그레이드된 민주정부를 통해서 비정규직 천지가 아니고 이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방정부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또 민영화, 규제 완화, 감세 이런 그 철진한 낡은 철학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하는 이것이 국민들한테 꽂힐 때 이게 실패한 잃어버린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대신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한정부가 되겠구나. 그럴 때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고 또 정권 교체에 우리가 중심부에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또 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역한테 의원 중에서 이상직원이 대표하는 대표 참석해 주시는데 마지막 말씀하시고 장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와주신 그 언론인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있어서 조용히 그냥 티타임 하면서 말을 나누는 자리를 하자. 김웅기 의장님 지침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지침을 가지고 조용했지만 좀 후끈했던 그런 1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6월 4일 지선을 승리해서 정권 교체 발판을 만들고 역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자 그런 가장 큰 대명제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송하진 지사 후보를 여당 지사로 바꿔 전북의 운명과 판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자 그 중앙당에서 정세균 대표님과 정동문 의장님 이 두 분이 또 김웅기 의장님께서 힘을 보태겠다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민주당의 중심은 전북이었다. 새정치 민주연합도 전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새정치 민주 후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 최다 투표를 송하진 후보한테 해주시고 또 지지율도 당에 대한 지지율을 최대로 끌어올려 전라북도가 새정치 민주연합 중심이 되는 그런 걸 한번 보여주는 그런 그 시점이 됐으면 하는 그 세 가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기금운용본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내생적 발전 모델에 굉장히 중요한 그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실은 그 문재인 후보한테 다른 박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대선 후보 때 제가 직접 건의를 했고 이분이 3주 동안 고민하다가 공약이 넣었습니다. 박근혜가 따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지켜라 전라북도 의원들이 똘똘 뭉쳤지만 그 이면에는 또 서울에서 정세균 대표님이 진두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목희 전략기획장, 노영민 뭐 비서실장 또 이런 분들, 박기춘 원내대표, 전병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움직이게 한 것도 또 정세균 대표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를 저희 정치 시민인 저희들이 뜻을 받들어 열심히 시군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